저희 학생부종합전형 얘기 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이슈는 뭐였냐면 작년에 이제 블라인드 입시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이제 미제공되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 제공되는 항목이 좀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22의 상위권대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요 세 가지 중, 세 가지 또 있는데, 그 안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입 미제공되는 항목들이 많으니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은 세특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 뭐 일리는 있는 말인데 이 세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특을 과연 정말 얼마나 평가를 하고 어떤 세특이 좋은 세특인가, 좋은 세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장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학생부를 분석해보고 이제 뭐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라는 건 어차피 그 각 교과의 내신이라는 교과 평가의 뭐 석차 등급이든 성취도라는 게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특의 그 내용의 질이나 뭐 양 이런 것들도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관련성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신이 뭐 일반고에 한 3등급, 4등급 때인데 세특이 정말 세특은 화려하다. 드라마틱해. 그랬을 때는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잘 못하는 거죠. 입학사정관 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서류를 보면서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속지 않으려 한다. 과연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이 진짜냐 이거를 이제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자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로 맞지 않는 이 균형이 맞지 않는 이 교과와 내신과 세특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 세특에 좀 더 뭔가 보완 뭐 동아리 활동이든 수상 경력이든 독서든 그 기타의 다른 것들도 다 그거를 맞춰줘야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과정들인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가 점점 이제 폐지가 되고 또 축소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저는 점점 그 관련성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세특과 이제 학업능력의 관련성을. 그죠. 서로의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은 이제 선생님들, 세특을 적어주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실질적인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고 조금 미사오브라든지 뭐 이런 그냥 나열식의 어떤 그 세특은 절대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요령, 기재 요령도 이제 올해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이제 세특 기록이 이제 의무화가 좀 됐는데요. 예년에는 이제 뭐 몇 등급 이상인 학생만 적어주겠다, 아니면 뭐 선별적으로 적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 세특이 어떻게 될까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조창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특이요? 일단 세특이 한 방이 아니에요. 내가 한 과목에서 갑자기 한 방을 쳐서 되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홀리스틱 평가라는 게 우선 더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통합과학에서 세특에 싹이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야지 이게 과탐 1에서 나오는 거고 다시 과탐 2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관심이라는 것도 너무 좁고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산만해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어떤 방향을 가고 있다. 이 느낌이 들어줘야 되는 거지. 너무 자기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보고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들은 에세이 쓰지 마세요. 학생들은 보고서 쓰지 마세요. 담담하게. 근데 솔직하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3학년이 되면 3학년이 되면 보통 3학년 1학기 때 이제 수능 특강으로 내신과 학교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애들을 위해서 내 과목과 네 진로와 연관된 거 발표하면 무조건 세특을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속된 말로 약간 자기적인 세특이 좀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소설가 되는 거였거든요. 글쓰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발레리나 좋아했던 케인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 쪽은 사회학 전부를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경제와 관계없는 걸 한다. 그럼 카네만의 심리, 베커의 범죄 다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발산적, 확산적 주제를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 거고 영문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소설가를 읽으면 좋으냐? 제 주장은 아프리카 소설가를 읽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결국 그게 연결이에요. 그게 연계고
그게 확산이거든요. 네. 그게 융합인데 이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0년 전, 30년 전에 나도 이제 지루해서 안 보고 싶었던 게 세특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대를 들어갈 때도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해당 전공 교수가 25년 전에 썼던 논문 주제를 세특에 했으면 어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수 정념이 떨어져서 그거 안 보려고 들어요. 지금 딴 일 하고 있는데 그걸 넣어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오이도할 수가 있냐. 나보다 더 꼰대다. 그래서 반드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세특에서는 시도를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연결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혹시라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발랄하게 넣을 수 있는 것들 그게 돼줘야 된다. 그래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면서 협업적으로 연구를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더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이제 앞으로 자기소개서도 이제 없어지고 축소되는 이 과정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좁은 범위의 활동들 물론 그것도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쳐가면서 좀 정리가 좀 된다면 네, 좀 뾰족해지는 느낌? 방향성이 좀 있긴 있을 텐데 너무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 면에서 오히려 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률을 보시면은 항상 그 탑을 달리는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학과, 네. 또 방송 관련, 네. 그다음 뭐 교육학과 뭐 이런 거. 또 이과 쪽에서 뭐 당연히 의대 치대 생각하다가 안 되면 이제 생명과학 넘어오는 게 생명에 관련된 학과들. 그렇죠. 뭐 여기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높은 경쟁률을 이제 뚫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활동이 되게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야, 그 정도 학교에 그 정도 과를 가면 뭐 그 정도 활동은 누구나 다 한 거야. 뭐 이럴 정도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한 5, 6년 전에 비하면 활동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돼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부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야, 이제 뭐 이 정도 갖고는 이제 누굴 뽑아야 돼? 뭐 이럴 정도로 거의 사실은 학부생 수준도 비슷한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조창원 대표님 얘기하시는 그 빅 아이디어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관심의 범위도 좀 넓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여러 학과, 이제 여러 교과목에 좀 골고루 좀 분포가 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면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이제 학과의 어떤 특성보다는 이제 계열적인 어떤 특성들을 좀 더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비가이드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네. 2015 교육과정 개정위원회 됐던 이화여대 초등학교 김경자 교수가 있는데 지금은 집에 가서 쉬어요. 그때 만들고 나서 바로 이제 명예교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단원에서 뭘로 들어갔냐면 대주제라는 형태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교육과정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목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였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부로 볼 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오염이 가장 안 돼 있어요. 이때는 학원 가서 뭘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자료가 좋아요. 이때 자료에서 싹수가 보이면 그거는 좀 호감을 갖고 거기서 어떻게 발전되어져 나갔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망하는 거, 이상한 거, 시행착오 갔다 오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벤제는 넣었지만 1.5등급 맞았다가 2.2등급 맞았다가 1.6등급 맞은 학생이 더 좋아 보여요. 꾸준하게 1.8등급 맞은 애는 영원히 그밖에 안 나오는 애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바람도 한번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세특도 당연히 바람이 나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진로가 변경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지 인생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지루하게 똑같이 인류의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공학자를 하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음악을 귀가 찢어지게 들어봤더니 아 귀가 아프더라. 그래갖고 내가 헤드셋을 만들려고 했다가 생각을 바꿔봤더니 그래도 헤드셋을 고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겠다. 이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예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뽑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세탁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보다 더 좀 독특한 자소서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인생을 독특하게 살면 자소서는 독특하게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도전적이고 뾰족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도 벌써 착해갖고 교사 눈치 보고 이렇게 쓰면 사정관이 싫어해요. 그럼 평생 뭐가 되겠습니까? 7급 공무원 이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싫은데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 얘기를 해서 고등학교 때 선생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이 대성해요.
고등학교 때 지금 뭐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꼰대인데 50대들이 선생한테 맞아본 놈들이 지금 다 출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모범생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소신껏 살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형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의 각각의 특성들을 좀 인정할 부분도 좀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학종이라는 게 막 50%를 넘어서 60%, 70%가 되다 보면 그 학종에 또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학생이 뭐 진로의 꿈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나이 한 17, 18살에 정말 아이, 그런 무리죠. 목표를 갖는 경우가 많지 무리예요, 않습니다. 무리예요. 그러니까 학종은 사실은 한 30% 정도 네, 비율로. 범위에서 그런 학생들을 또 뽑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또 나머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것도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보면 학종이 매우 좋은 전형이긴 하나 우리가 인정할 거는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자신의 진로를 갖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그 활동들을 할 수 있겠느냐를 만약에 우리 지금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또 그러지 못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당연히. 예. 되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게 더 폭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도한 비율을 좀 조정하는 아유, 거예요. 잘했어요. 요즘 네. 뭐 이 방향이 저는 어느 정도는 또 네. 효과는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성향과 특성에 맞는 전형을 잘 골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중고등학교 때 많이 맞으신 두 분의 말씀. 자,